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그 T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이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T3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학습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그 법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항목을 정의한 게 인증기준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소 반복을 하면서 인증기준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살펴보시고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은 수보제 파정이죠. 그래서 수집시 보호조치,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제공시 보호조치, 파기시 보호조치, 정보주체 권리보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생명주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 생명주기는 사실 작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제가 별도의 강의 영상을 만든 게 있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 영상 보이시죠? 이거를 꼭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ISMS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개인 들어보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생명주기에 나왔던 두음들 여기 앞에는 이렇게 두음으로 나와 있죠. 사시방, 설설려 이런 것들이 수러로 이렇게 풀었던 자료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 고지, 통지, 매트릭스 이런 것도 정리를 한 부분이니까 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까지 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최소 수집 원칙이죠. 그래서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정보는 이제 필수 정보죠. 본질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두 번째,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게 이제 필수고,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왜 개인정보, 이게 왜 개인정보가 이제 선택정보죠.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적인 서비스 되는 걸로 거부를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선택 정보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서비스겠죠. 물론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가 결제를 한다거나 배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거부가 가능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제 필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 이외가 선택 정보라 하더라도 이런 선택 정보도 당연히 최소한으로 또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정보 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선택 정보는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쇼핑몰이면 쇼핑몰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회원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증적자료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양식, 그래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면 이벤트 참여하면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에서 멤버십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정보 이걸 일단 정의를 하는 거죠. 필요한 개인정보, 이게 이제 PIA 같은 건데, 그래서 필수,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전화번호, 여기는 카드번호, 배송 주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원 가입 신청서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필수 선택하면서 이 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DB 테이블로 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똑같이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처리 방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회원 가입 화면 이런 것들, 또 처리 방침,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죠. 결함 사례,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받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해줘야죠. 근데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결함으로 보긴 어려운데, 그러려면 다 필수여야 되죠. 선택이 없으면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선택 정보가 있으면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회원 가입 양식에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필수 정보에 이제 선택 정보나 그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회원 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함을 정보 주체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필수 선택 가로한다거나 필수에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네 번째, 홈페이지 회원 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 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팝업 메시지로 모든 개인정보 항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결함이죠. 선택 정보 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해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요 확인사항, 서비스 제공,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정보 수집. 정보 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동법 공개 급정 이런 것도 있었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함.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죠.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서비스 이제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포괄, 동의의 금지. 정보 주체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각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죠. 이렇게 동의, 비동의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 동의.
재화 서비스 제공 금지, 정보 주체 이용자가 서비스의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되죠. 서비스를 뭐 거부할 수 있으나 뭐 선택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죠 보통.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 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쇼핑 업체가 고객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거 택배할 때 다 있어야죠.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 이외죠. 뭔가 좀 마케팅 용도로 데이터 분석할 때 아니면은 조금 필요가 없는 거다. 2번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볼 수 있죠. 가족관계, 결혼 유무, 본적, 원적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이죠. 일하는데 뭐 가족이 물론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뭔가 이제 리더십을 본다거나 결혼 유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본적이나 원적도 어떤 뭐 지역의 그런 뭐 문화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는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편견이나 차별을 낳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는 없죠. 배드 케이스, 채용 개혁과 관련 없는 가족사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 여기 보시면 뭐 혈액형, 신장, 체중 같은 경우도 뭐 운동에 관한 게 아니면은 좀 그렇죠. 종교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는 이상한 거죠. 뭐 취미나 특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족 사항도 좀 엉뚱한 거죠. 2번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된 사례.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팝업이 띄우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되죠. 동의하지 않아도 이런 거 띄우는 게 아니라 바로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적법하게 수집하는 게 이제 사전 고지 후에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혹은 이제 관계 법령 에 따라서 수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본인의 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 사항이 좀 많네요. 첫 번째,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사전에 이제 고지해야죠. 2번,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이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에 관한 것도 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입니다. 시점은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제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를 받고, 배송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를 받고,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점에 해야지 처음에 향후에 동의를 받을 걸로 예측하는 걸 한 번에 받는 게 안 돼요. 그렇게 받으려면 이제 선택 정보로 구분해서 받는 거는 가능합니다. 3번, 정보 주체 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하는 사항을 이제 두드러지게 뭐 볼드체하고 밑줄하고 뭐 이런 부분이죠. 4번,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비용, 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는 부분.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아무 법정 대리인 뭐 이웃집 아저씨나 뭐 형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맞는지 맞으면은 그 동의받는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한 확인 사항이고요. 6번 정보 주체 및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나중에 이제 동의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을 잘 보관을 해야죠. 증적 자료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 회원가입하면, 그리고 이벤트 참여 이런 것들, 오프라인도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록, 회원 DB. 이거 보면은 이제 뭐 개인정보로 뭐 아이디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동의 뭐 일시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 동의를 했느냐, 그리고 수단도 중요하겠죠. 외부로 했느냐, SMS로 했느냐 이런 것들, 법정 대리인 동의 기록,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증적 자료가 있습니다. 결함 사례 좀 많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사항의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누락한 경우, 이거는 이제 보통 고지 후 동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아까도 이 거부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정보에 대해서 아까 311이랑 좀 구분하면, 일단 311은 수집 제한 최소화하는 거예요. 필수가 아닌 거는 이제 선택으로 하고, 선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부권. 이거를 부여해서 본질적인 서비스가 안 되게 한다. 이 수집에 관한 거고, 여기는 이 고지 동의 자체가 이제 동의 절차예요. 그래서 고지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 고지를 지금 포커스로 한 거고, 이거는 이 개인정보를 필수냐 선택이냐, 선택은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거지, 고지에 관한 거는 또 아닌 거죠.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이것도 동의에 관해서 고지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전화번호 등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등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제 동의받는 상황입니다. 3번,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회원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 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지금 이것도 시점에 관한 거예요. 시점에 관한 거, 아까 방법에 관한 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라고 말씀드렸죠. 4번, Q&A 게시판을 통하여 비회원의 개인정보,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집 동의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312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비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임시 개인정보죠. 이런 거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비회원이 문의 응대나 구매나 Q&A 이런 것도 할 때 응대를 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이런 거 할 때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 가입 단계에서 입력받는 생년월일을 통하여 나이 체크를 하지 않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이 존재한 경우. 만 14세 미만, 예를 들어서 아동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는 거 생각나는 게 영화 같은 데서 성인 이상 보는 영화 이런 것들, 나이 체크 로직이 없으면은 아동들이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 원칙,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원칙이 위배되는 거죠. 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법정 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나이 체크 로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통신사 인증이나 뭐 다른 좀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것도 결함이죠. 보통 이제 5일 이내 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 의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거부했거나 그러면 파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파기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뭐 파기 결함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제가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파기랑도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동의 상황이기 때문에 311을 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법정 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 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 법정 대리인 이름, 동의 일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동의 안 받는 거랑 똑같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대자의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 유언 집행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 부모님이 없는 경우 뭐 친척 고모나 삼촌이나 이렇게 되겠죠.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 내용 고지 후 동의, 수집 비용이 가능한 경우 고지사항, 동법 공개 급정, 개요다 이런 거 있었죠. 고지사항은 목한기거, 목한기 이런 것들, 수집 매체 특성, 반영 및 정보 필요 시점에 수집, 그래서 동의를 받는 방법, 그리고 시점, 이거 회원 가입, 계약 체결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수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함.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 비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공 시점에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웹사이트 이제 회원 가입 시에 웹사이트 내 특정 서비스 이용에만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이용 시점에 수집한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 최초 이용 시점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의받는 것은 가능하다. 서면 동의 시 중요 내용 명확히 표시.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 명확히 표시하는 거 기억나시죠? 홍민고기 목자 이런 거. 아동 개인정보 동의 시 법정 대리인 고지 동의.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정 대리인 자격 요건, 확인 절차 이런 것들.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 대리인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름과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하죠. 너희 어머니 이름과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거 법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 대리인의 정보인지와 법정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진위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아동과의 나이 차이, 너희 어머니랑 너랑 나이 차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몇 년생이야? 그런 거 하면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이제 확인 방법들을 합니다. 주소가 어디야? 이런 걸 한다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동의 기록 남기고 보존,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동의 일시, 동의 항목, 동의자, 동의 방법 이런 것들. 보존 기간은 회원 탈퇴 등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존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방법, 뭐 전자 서명, 휴대폰 인증, 그리고 우편, 팩스, 전자 우편으로 법정 대리인 서명 날인 후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법정 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정의,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대리인으로 미성년자 친권자, 후견인, 아까 재산관리인, 유언 집행자 이거 했죠. 개인정보 보유기간 확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이용한다, 확인한다. 일시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보유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업무 담당자로 하면은 이렇게 길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행을 따라요. 이 관행은 보통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겠죠. 유사 업체의 처리 방침을 보고 아무래도 좀 대형사들을 보겠죠. 그리고 이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이나 합의를 거쳐서 기간을 결정하면 되겠죠.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수집 항목, 목적 이런 것들을 안내함.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필수 정보 동의 방식은 그냥 동의함 이렇게 하나만 두면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만들어도 되고요. 고지 방식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비용이 가능한 경우, 이거 법에서 다 했죠. 동법, 공개, 급정.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동개요다, 동개요다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분류가 되죠. 구분이 되죠. 고지사항, 목항기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목항기죠. 개인정보 수집 매체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서면, 우편, 전화, 인터넷 주소 한 다음에 다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CPPG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하나씩 해서 보기로 내는데 ISMS도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CPPG보다는 좀 지역적인 건 좀 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도 되고요. 이제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이런 방식도 사용이 됩니다.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 홍민고기 목자, 홍보, 그리고 민감 정보,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 그리고 기간, 그리고 이제 제공받을 때 이제 목적이랑 제공받는 자, 이런 것들.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글씨는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명확히 표시하고요. 동의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중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그래서 필수, 동의 이렇게 이제 항목으로 나눈 거죠. 필수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필수적 동의 요구가 가능하고요. 선택 동의는 사업자 필요에 의해서 수집하는 거고, 동의 여부 이제 선택이 가능해야죠.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는 필수가 회원 식별 정보 ID, 선택은 상품 마케팅.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결제 정보가 필수겠죠. 결제 알림 서비스는 선택이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통화 필수고, 멤버십 할인은 선택. 6번의 배드 케이스,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포괄적으로 고지한 사례. 보시면 이렇게 휴대전화 번호, 쿠키, 이메일 등으로 하는 거는 고지, 동의, 절차가 잘못된 거죠. 312 결함으로 이렇게 해서 등이 아니라 이렇게 딱 항목을 특정해서 고지를 합니다. 다음에 배드 케이스, 마케팅 목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연락처 정보 수집 사례.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런 거는 이제 목적별로 알리고 해야죠. 물론 이제 마케팅 나중에 수집 동의가 마케팅 그 홍보 및 마케팅 관련된 게 317이 있는데 그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집 동의에 집중해서 인증 기준을 고른다면 312를 하시는 거고,
또 다른 마케팅 뭐 광고와 관련된 그런 확인 사항에 결함이 있으면 또 317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집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카테고리를 나눈 거예요. 관심 분야, 상품 맞춤형 정보, 이메일, 이벤트, 휴대전화번호, 맞춤형 광고 주소 이렇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시, 정보통신망법의 법정 대리인의 권리, 이 성명,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회사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거, 보험업법의 보험, 요율, 산출, 운전면허, 번호, 자동차 손해보장법의 보험회사 진료기록, 병역법의 병무청장 진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의료법의 응급환자 진료기록, 법령상 의무 준수, 본인 확인, 연령 확인, 보험자 의무 이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주체 계약 체결 이행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할 때는 보험 계약 시 차사고 이력을 봐야죠. 거래 체결 시 신용도, 근로계약 체결 시 이력서, 계약 이행은 주문, 상품 배송 시 주소, 경품, 행사 당첨자 경품 발송 시 주소, 쇼핑몰 주문 시 포인트, 지급 약정 후 주문 정보 이런 부분을 봅니다. 배드 케이스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에 동의 거부 시 불이익, 안내 미흡 사례 보시면 동의하지 않을 시에 관련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가 뭔지 좀 모호하죠. 여기 지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료가 사용자 이용 편의 서비스 이용 정보 분석 조금 모호하죠. 제한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배드 케이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수집 목적, 안내, 미흡 사례, 개인정보 수집 목적 여기에 수집 목적이 지금 안 보이네요. 수집 목적하고 그냥 항목 기간만 있고 여기 거부권 있죠. 목한 기거에서 목이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목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면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 같아요. 홍민고기 목자가 이거죠. 중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한 사례, 서명 같은 경우 특히 홍보가 뭐였죠? 여기 이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없네요. 민감 정보는 이거 지나게 하고, 고유식별 정보 지나게 하고, 그리고 기간은 다 지나게 하고, 그리고 목적 제공할 때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3자 제공이니까 두 개가 똑같네요.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보겠습니다. 인증기준,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되지 않죠. 법적 근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의료법, 전자상거래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법 조항 몇 조 몇 항에 어떤 목적으로 되는지를 식별하고 있어야 되죠. 3.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증적자료, 홈페이지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참여, 본인 확인 등 대체 수단 제공하면 회원가입 신청서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되겠습니다. 결함 사례 첫 번째,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실명 확인, 단순 회원관리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시행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한 경우, 이 시행 규칙이나 조례 이런 것들은
이 법령에 의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법률이나 그리고 시행령 여기까지만 되는 거고 이 밑에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안 됩니다. 3번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수집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뒤 6자리가 중요하죠. 사실상 여기에 그 지역 번호나 검증 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뒤 6자리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4번 채용 전형 진행 단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입사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채용 전형할 때는 필요가 없죠. 채용한 다음에는 임금, 대장이나 사대보험 이럴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전형은 안 됩니다. 5번 콜센터의 상품, 서비스 관련 문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안 되죠. 이럴 때는 카드 번호나 아이디나 이런 것들로 해야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 시행 이전에 2014년입니다.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파기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313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 단계에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본인 확인 및 회원 가입 방법만을 제공한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도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처리 금지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조항 식별 입증 책임 당연히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가능하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런 데서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휴대폰 인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시,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낸 이런 법적 근거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될 수 없음. 어디까지 된댔죠? 법률이나 이 시행령까지 됩니다. 2. 법령에서 단순히 신원 확인, 연령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하지 않죠. 3번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니라 뒤 7자리를 수집하는 것은 고유한 특성, 유일성과 식별성을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전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대체 수단을 이용한 인증값 CI랑 DI가 있어요. CI는 커넥션 인포메이션, 연계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인 확인 기관에서 대체 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의 경우 생성되는 건 일방향 암호화, 해시 암호화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외부 연계 정보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내부 식별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해시 암호화하는 그런 문자열입니다.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식별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부에서 이 식별자로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DI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 과입 정보 본인 확인 기관에서 대체 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의 경우에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문자열 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복 가입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해시 암호화, 일방향 암호화한 문자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가 가능한 경우 법률, 대통령령 그리고 국회규칙,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여기는 규칙이 시행령이랑 거의 동급이죠. 정보주체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경우 예전에 행안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호위원회로 바뀌었죠. 정보통신망법에 아직도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이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리고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본인 확인 기간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본인 확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허용 사례, 금융 실명 거래, 이 실지 명의 확인,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 법에서 거래 기록, 개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보존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이런 이 돈과 관련된 세법이나 보험업법 이런데 된다고 했고요. 자격증이나 그리고 고용보험 이런데도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입니다. 민감정보의 노사정유 번권성 특인, 고유식별정보, 주여 운해, 이거는 이제 필수 암기죠. 인증기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에 의해서 수집이 불가능하지만 고유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여권정보 이런 것들은 별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 민감정보는 정보주체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2번,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는 거죠. 사실 이제 법으로는 23조에 민감정보가 있고 24조에 고유식별정보가 있는데 성격이 비슷하니까 묶는 거죠. 그래서 민감정보는 이 파급 효과가 크다고 했죠. 고유식별정보는 식별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결함 사례. 1번,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2번, 회원 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별도 동의를 안 받았네요. 3번,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 동의 거부권, 불이익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314 일단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동의를 받는 거니까 결함으로 보시면 되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처리, 노사정유 번권성 특인, 민감정보 범위,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정당 가입의 탈퇴,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혈액형은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그런 것들은 사실 민감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과학적인 건 아니죠. 민감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타죠. 그리고 민감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 동의나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허용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다.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 법령 근거 처리, 주여 운해, 주민등록번호, 여기는 이제 313이죠. 별도로 있죠.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민감정보 시행령에도 있죠. 유전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정보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민감 정보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가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사실 이제 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 조항이 아니라도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죠. Q&A.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면 모두 민감 정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다 민감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법과 시행령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 정보, 범죄 경력, 개인 특징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의 그 특징에 관한 거,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 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편적 역무 중의 하나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민감 정보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보 주체 별도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것도 18조 19조의 이 공공기관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조약이나 범죄, 법원, 형, 감호, 보호 처분 집행 이런 것들이죠. 배드 케이스 한번 보면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여기 보시면 사상, 신념, 민감 정보의 유형들이죠. 포함될 수 있음.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별도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감 정보 수집 필요성이 불분명하면서 수집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야 되겠죠.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 사례. 참고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폼에 입력하는 거죠. 폼에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 이 폼에 입력하는 거죠. 이 민감 정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감 정보, 종교, 이런 것도 이렇게 폼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폼이 입력하면 안 되겠죠. 건강정보 같은 경우는 민감정보죠. 맞춤형 건강 제공. 지금 이렇게 홍민고기 목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유식별 정보 기간. 여권 번호도 여기 고유식별 정보 기간. 이건 이제 민감정보죠.